안녕하세요. 제 컨텐츠 중 교육용 컨텐츠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지식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솔리드웍스 회전 명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명령에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명칭, 그다음 세부 기능들 이제 알아보면서 우리가 또 돌출과 같은 작업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명령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회전 보스 베이스라고 하죠. 회전 보스 베이스 기본 개념입니다. 먼저 1번이 스케치 단면이에요. 스케치 단면을 일단 작성합니다. 이거 우리가 돌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솔리드웍스는 일단은 스케치 단면 작성을 먼저 하셔야 추가적인 3차원 형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 명령을 통해서 3차원 형상에 완료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전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프로파일을 회전하여 프로파일 단면입니다. 그죠? 단면을 회전하여 재질을 붙이거나 파냅니다. 뭐 이거는 이제 생성하거나요. 그다음에 컷한다라는 내용인데 회전 보스가 있으면 회전 컷도 있다. 뭐 이게 이제 얼추 보면은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 건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회전에 대한 기능을 어떻게 응용을 할 건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그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회전 보스를 실행을 하는데 먼저 1차적인 거는 뭡니까? 스케치 요소, 즉 단면을 만들어야 된다. 회전 형상에 단면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 회전 형상을 만들기 전에 앞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방향에 축이 있어야 돼요. 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 형상에 단면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회전 형상의 축,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메뉴를 보시게 되면은 회전 축, 그 다음에 방향, 그죠? 이 두 가지를 만족을 시켜줘야 이 회전 돌출, 즉 회전 보스 베이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마침 조건이 돌출과 거의 흡사하다는 게 보이시죠? 다만 이 돌출의 느낌은요, 회전 돌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전. 각도의 값을 가지고 회전해서 돌출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프로파일도 똑같습니다. 단면 선택 구간이죠. 단면 선택 구간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는데 좀 더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에 이제 속성 구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봤을 때 회전 조건의 회전축 설정이고요. 회전 조건의 축을 지정을 합니다. 어떤 것들은 90도, 어떤 것들은 45도, 어떤 것들은 축이 틀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형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결정을 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양은, 자, 회전은 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회전은 축과 관련되어 있고요. 모양이요. 모양은 뭐예요? 단면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만족시켜 줘야 되는데 모양의 단면은 뭐예요? 스케치죠. 스케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케치의 프로파일 커브. 그 다음에 이 스케치를 그릴 때 회전 축이랑 같이 그죠?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조건에 그죠? 여기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시작 조건, 하나는 마침 조건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방향과 추가적인 형상의 생성 옵션이다 라고 보여진다 돼 있죠. 자, 프로파일 마지막으로 선택해 주시면 그죠?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방향 1과 2 관련되어 있는 돌출처럼
여기에 들어와 있는 옵션이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회전 명령의 세부 기능의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은 조건의 구성의 확인, 그리고 절차, 절차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순서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돌출하는 기능하고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안의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블라인드 형태, 꼭지점까지, 곡면까지입니다. 곡면으로부터 옵셋, 그 다음에 중간 평면. 우리가 이제 그 방향에서 지정을 할 때 방향 1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방향 1과 2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세부 옵션은 블라인드 형태는 뭐 이제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용자가 각도 값을 입력해서 원하는 각도만큼 회전시켜 형상을 만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꼭지점까지입니다. 이 아래 것들은 지정을 해서 형상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방향 1이 완료되면 방향 2를 선택해서 스케치 평면에서부터 다른 방향 회전 피처를 정의하는 게 방향 2라고 보시면 되고요. 옵션은 방향 1과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하는 것들을 방향 2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블라인드 형태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처럼 위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준다면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형태에서 360도 회전해라 라고 했을 때 360도 회전체를 가지고, 그죠? 기존에 있던 형상에, 그죠? 합집합을 하든지 아니면 차집합을 하든지 하는데, 자, 합집합 같은 경우는 회전 보스는 무조건 합집합이에요. 그죠? 형상을 추가를 하는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형상을 추가함에 있어서 형상을 플러스 하느냐 마이너스 하느냐, 플러스는 회전 보스 베이스 개념이고 마이너스는 컷의 개념이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해서 회전체를 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기능이 바로 회전 보스 베이스고요. 자, 꼭지점에서부터 꼭지점까지 시작 지점, 출발 지점에서부터 꼭지점을 찍으면 꼭지점까지 회전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곡면까지네요. 선택하는 곡면까지 가서 붙겠다. 자, 옆쪽에 있는 꼭지점하고는, 그죠? 마감 처리, 마무리 처리가 좀 틀리게 보여지죠.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부분이 곡면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회전 보스 베이스의 방향 변경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방향 전환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상으로 맞게끔 방향 전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방향 전환 첫 번째는 방향이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방향 전환을 했을 때 아래쪽으로 방향 전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는 어렵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방향 전환의 기능도 들어있다. 여기 앞에 방향 전환. 형상 만들기 순서를 보면요. 자, 이거를 이제 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연까지 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앞에는 쭉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조건이 뭐냐면 중심선을 먼저 생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전축이 꼭 있어야 됩니다. 회전축이 꼭 있어야 이 기준대로, 그죠? 회전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요. 어쨌든 처음은 중심선 생성을 합니다. 또는요, 내가 만들어져 있는 단면 중에 하나를 회전 중심축으로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정리를 하자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거라면 중심선이 있어야 된다. 회전 중심선이 있어야 된다. 앞에서 나옵니다.
다음이요. 자, 중심선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중심선 기점으로 해서 스케치 도구를 활용하여 단면을 먼저 작성을 하는 거죠. 단면을 작성할 때는 회전체, 즉 회전해서 회전 모양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죠? 회전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중심 회전축을 설정하고 회전하는 각도를 입력한 후에 그리고 완성을 하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솔리드웍스를 보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화면입니다. 솔리드웍스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작업했던 템플릿을 열은 상태이고요. 자, 회전체의 작업 방법요. 일단 정면도에서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심선을 먼저 작성을 해주고요. 자, 이왕 만들 거면 중간에서부터 만드는 게 좋을 법도 한데 일단은 그냥 스타트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중심선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심선을 만든 후에 프로파일 단면이 되는 형상을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하죠. 자, 모양은 반만 그리면 되겠죠. 반만 그리면 되겠죠. 어차피 회전을 해서요, 원의 형태를 가지고 회전을 진행을 하게 되어서 형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형상을 단면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거는 왜 안 닫습니까 하는데, 물론 닫아 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닫아 볼게요. 그냥 닫아 볼게요. 아니면 그냥 회전체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를 한번 해보죠. 자, 1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치수를 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치수 주는 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능형 치수를 넣다 보면 회전체와 같은 부분은 좌우 대칭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요, 전체적인 치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치수의 반대편에 형상이 있어야지만이 치수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회전체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치수는 자, 이쪽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중심선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전체 치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심선으로 기점을 해서 중심선 바깥으로 나가면 지금까지 전체 길이를 볼 수가 있고요. 중심선 기점으로 해서, 자, 다시요.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치수를 포함할 때, 치수를 이제 위치를 시킬 때 바깥으로 위치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길이를 볼 수가 있고요. 중심선 안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 안쪽에 있는 반만의 길이만 볼 수 있다는 게 이 지능형 치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반만 보이고요, 바깥쪽으로 나면 전체 길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편리하죠. 자, 클릭해서 값을 40 정도 한번 주겠습니다. 40 정도 줬고요. 자, 그 다음 전체 높이 길이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짧은 구간의 거리 값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같은 두께로 주고 싶습니다. 이럴 때 이제 치수를 주셔도 무방하지만 이럴 때는 치수를 안 쓰고 뭘 쓰면 될까요? 네, 기하 구속 쓰시면 돼요. 길이를 같게 하라라는 구속이 있었죠? 자, ESC 취소 누르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선분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선분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속 조건 부가에 동등이라는 게 보입니다. 동등, 값을 똑같이 하겠다. 동등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윗아래와 기호가 발생을 하면서 같은 길이입니다 라고 이제 입력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무리 이제 치수 보도록 할게요. 지능형 치수에서 여기 그리고 중심선 주어서 전체 길이로
20 정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나니까 완전 정의가 돼야 되는데 안 되네요. 여기가 한 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뭘까요? 자, 위쪽에 해석을 풀이를 하면요. 지금 현재 이 라인은 중심선으로부터 전체 길이가 4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은요? 없죠. 없으니까 얘는 자유롭게 풀려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똑같이 치수를 주면 되지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역시나 기하 구속을 통해서 이 라인, 즉 구속이 되어 있는 이 라인과 이 라인은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랬을 때 어때요? 자, 위에 있는 이 선분하고 같은 선상입니까? 네, 같은 선상으로 두시면 되겠죠. 자, 기하 구속 넣는 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다시 선분 선택, 아래쪽에 선분 선택. 자, 이렇게 보니까 동일 선상이라는 구속 조건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동일 선상의 구속 조건을 클릭했습니다. 확인 누를게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전체적으로 완전한 구속이 되었다. 완전 정의가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회전이라는 종료를 누르고 나갈게요. 종료해서 나가고요. 자, 이번에는 회전입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다 안 닫았잖아요. 그죠? 안 닫았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형상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전 눌렀습니다. 에러가 뜹니다. 알람이 뜬다고 봐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스케치가 지금 열린 상태로 얇지 않은 회전 피처는 닫힌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닫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정말 고맙죠. 그래서 예 했더니 자, 형상이 닫혔다라고 인식을 하고 어때요?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360도 회전을 해서 형상을 만들어 준다. 이게 바로 회전 기능의 첫 번째 보편적인 방법이다. 기본적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60도 회전을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딱 닫혀버리니까 어때요? 닫혀져 있는 형상이다 라고 해서 전체 덩어리 형상, 솔리드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3차원 형상, 내가 그렸던 단면 형상이 눈에 보입니까? 그죠? 회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입니다. 그죠? 이런 스펙을 가지고, 그죠? 360도 회전을 해서 형상을 만들었구나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360도 회전이 아니라 180도만 회전했다 라고 하면 180도의 회전값을 가져서 형상을 만들겠죠. 자, 이 또한 역시 수정을 한다면 기존에 작업되어 있는 회전 피처의 편집 들어가서요. 블라인드 형태인 그죠? 각도의 값을 변경시켜 주시면 180도만큼만 딱 가서 정지를 하고 OK 버튼 누르면 형상이 이렇게 반만 딱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기본적인 블라인드 형태인 값을 주어서 형상을 완성시키는 방법, 회전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0도인 각도를 가진 형상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180도 뿐만 아니고요. 원하는 각도에 입력한 만큼, 그죠? 작업을 해서 회전시켜서 만드는 기능이 바로 회전 보스 베이스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렵진 않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하는 부품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속이 비어있는 컵 형태인
회전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방법하고 동일하게 시작하면 되겠죠. 중심선 시작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중심선으로 먼저 중심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선으로 컵 밑에 바닥과 그리고 컵이 벌어지는 길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값을 한번 줘보죠. 지능형 치수의 치수 구속을. 자, 이번에는 여기 점하고요. 중심선을 클릭을 해서 전체 길이로 컨트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컵의 높이를 이렇게 지정해서 높이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주어서 경사의 기울기를 주면 그죠? 그럴싸한 단면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됐습니다. 그죠? 자, 이 모양을 회전을 시킨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스케치 종료로 나가서요. 이번에는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회전 보스 베이스를 클릭하게 되면 회전체를 단면을 선택한 여기에 또 뭐가 있나요? 닫혀 있지 않은 단면이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봐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습니까? 해서 예를 누른다면은 이거는 그냥 꽉 찬 이 모양 형태로 그죠? 역마름 목걸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선택 한번 해볼게요. 아니오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아니오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속이 그죠? 속이 비어져 있는 형태의 회전체가 나옴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옵션 중에 하나가 작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거가 작동이 됐나요? 보시면 얇은 피처의 옵션이 자동으로 작동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뭐예요?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얇은 피처의 옵션은 뭐냐면 우리가 단면을 보면요, 하나의 그죠? 닫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얇은 피처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준을 잡아서 어때요? 얇은 피처로 두께를 주었다는 겁니다. 아래쪽으로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보기 좋게 한 10mm가 아니라 1mm 한번 줘볼까요? 1mm였고 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어때요? 코너 부위나 이런 쪽에 보시게 되면은 확대를 좀 해볼게요. 두께를 가지고 형상이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회전 확인. 자, 어때요? 단면 처리가 닫혀져 있지 않아도요, 이런 형태로 그죠? 회전을 시켜서 컵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얇은 피처가 굳이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작동 안 시켜도 그죠? 처음에 했던 스케치 요소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얇은 피처라고 그죠? 값을 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아래쪽에 조금 각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안쪽에다가 부드러운 필렛을 넣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처에서 필렛을 넣는 법을 안 배웠습니다. 아직이요. 그래서 어디에서 수정할 거냐면 스케치에서 수정하는 법, 그리고 형상이 어떻게 타고 넘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상태에서 회전 작업했던 얇게라고 돼 있던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스케치가 나옵니다. 그죠? 스케치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그죠? 아래쪽에 제가 뭐예요? 필렛의 작업을 만약에 해 놓는다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필렛
스케치 그리면서 수정하는 작업 해봤었는데 필렛에서 스케치의 변수를 5R로 지정을 하시고요. 필렛 요소를 갖다가 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그죠? 필렛을 통해서 클릭했더니, 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5R이 들어가면서 모양이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어때요? 바깥에 있는 모양도 같이 바뀌고요. 안쪽에 있는 모양도 같이 바뀝니다. 굉장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 편집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3차원 형상도 수정이 같이 움직여서 따라 만들 수가 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전체적인 지오메트리 모델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회전의 기능, 세부 기능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솔리드웍스에 대해서 한번 강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